대박. 안녕하십니까, 김전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리입니다. 오늘 동심 파괴 세계사의 주제는 이태원 압사 사건과 세월호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세월호의 영상은 사진은 안 올렸어요. 네. 다 저도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말로만 할 겁니다. 네. 가보죠. 이태원 압사 사건 먼저 개요부터 한번 보죠. 네. 가면은 이렇게 우리 아시죠? 최근 일이니까 29일 날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애도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7일 동안. 맞아요. 네, 그래서 30에서 11월 5일까지 있다 그러고 일단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래요. 일단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는 여러 원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중에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일단 조사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있고 많은 군인과 지금 소방관 그 구급대원들이 지금 투입돼서 여전히 지금 현장 뒤수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수집에 지금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사고 당시에 그 사진인가 봐요, 영상. 근데 보면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네. 많고 여기 보면 이게 한번 여기가 잘리죠, 이렇게 좁아지죠. 네. 이거 여기서 이제 사고가 왕창 난 것 같아요. 몰리면서. 네. 예, 그랬던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사고 현장인데. 가봤어요. 이건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이 사진을 찍은 건데, 다행히 또. 이거는 구글. 이건 아니고요. 네, 맞아요. 구글로 찍은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차가 한 대 서 있잖아요. 불법 주차. 네. 이게 딱 봐도 알겠지만 차 한 대 서니까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좁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압사 사건이 난 거는 맞는데, 그게 압사 사건이 왜 났는지를 지금 우리는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찍은 거죠. 네. 갔는데 그 압사 사고 난 데 있잖아요. 요 앞쪽에 이 지점.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일대를 뭐랄까 반경 300에서 400m 정도를 막아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상가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다 통제하는 인력들이 다 있어요. 네, 저 길도 막아놨어요. 여러분 그 이태원역 쪽으로요 차가 못 들어갑니다. 경찰이 다 막아놔서. 지금 방송하는 시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제가 갔던 사고 나고 당일 그다음 하루 이틀째 2일차까지도 막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태원 역 쪽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글 쪽에서 이렇게 또 리본 마크를 달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애도의 리본이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서삭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느낌이 이상해요. 저도 이상해요. 이게 과연 왜냐면 이게 단순 사고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사고야 사고. 근데 지금 막 보면 희생자라는 듯 뭔가 정치적 냄새를 스멀스멀 풍기거든요. 더 이게 좀 그런 건 외신에서 바로 그 비교를 뭘 했냐면 세월호에 비교를 했어요. 외신에서 바로 그 대응한 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외신에 관련된 것도 나왔죠. 말이 외신이지 사실 한국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 기자가 외국 신문을 이용해갖고 신문을 낸 다음에 외신이 이렇게 전했다라는 식으로 또 다시 재받아쓰기 하는. 그 한국 기자들이 쓴 외신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그쪽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국계 정치인들 영킴하고 앤드류 뭐였나? 앤드류 킴인가? 하는 그분하고 또 한국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외국 그 정치인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 전부 다 일시에 나 애도의 물결, 더구나 다른 나라 국가 수장도. 솔직히 이때 인도에서도 그 다리가 끊어져서 떨어져서 한 400명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죽은 사람이 120명 정도로 추산될 때도 크게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장들이 막 애도하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쪽에 사진이 있어요. 얘기할 겁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구글은 왜 난리야?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인도 얘기했잖아요. 네. 왜 반응이 없는데 왜 한국에서만 유독 이러냐는 거예요. 뭐 사람의 생명에 뭐 경중이 있나 보죠? 얘네들 가치가 있나 보지?
왜 이런 식으로 한국 쪽에만 이게 집중적으로 하는지 뭔가 이상하고 좌파는 그러다 쳐 우리나라에서. 근데 왜 미국의 외신들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저희가 늘 음모론상으로서 얘기했지만 역시 국제적인 어떤 그 글로벌적인 규모의 어떤 게 있지 않나라고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계속 지금 나오는데, 일단 이 이태원에 대한 사건을요,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단어가 굳어지다시피 했는데, 이태원 압사 사고입니다. 네. 압사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아까 그 계열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 당일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었어요. 네. 누가 연기를 품었다, 마약 캔디를 나눠줬다, 그 다음에 뭐 화재가 있었다 등등등이 있었는데 네. 현재 지금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압사 사고입니다. 그거만을 메인으로 부각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많이 보도를 하는데 마약건 같은 경우는 덮으려고 해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 초반에도 뭔가 사건을 좀 축소해서 보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지금 보면은 콩고 콘서트장에서 인파가 몰려서 죽었다 이거인가요? 지금 압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압사 사고에 주안점을 두고서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압사 사고다.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태원 사고가 나서 이제 압사 사건까지 발전이 될 때 그 과정에 있었던 다른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히 인터뷰에서 실제 당사자들이 거기서 있어서 인터뷰하는 것도 방송에서 뭐 잘라버리지를 않나. 합리적인 의구심을 표출하는 것도 말을 돌려버리질 않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여기 초창 이건 사건 나고 그 다음날 날짜 10월 30일이니까 네. 나온 이 방송 이제 생방 같은 것들인데 거기도 보면은 밑에 제목이 써 있죠. 이태원 참사 마약 사탕 유명인 때문에 경찰 사실 아니야 관련 없다라고 보도했다는 건데 유명인 때문에라는 거는 유명인이 오긴 왔습니다. 아프리카 TV BJ들이 몇 명 왔었나 봐요. 네. 그거는 있었는데 그것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이제 마약 사탕 근데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갖고 도매급으로 저거까지 가짜 뉴스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혼재돼 있거든요. 네. 근데 주목해야 될 뉴스까지도 가짜로 치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인 온 거 관련 없다. 그래 관련 없다고 했는데 마약 사탕도 그래서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물론 마약 사탕에 관련 없다는 거는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전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한패다예요. 한패다. 그 버닝썬 사건 때도 우리가 봤듯이 물론 그 전에도 불거져 나온 겁니다만 좌우할 거 없이 그 마약한 정치인의 그 가족이라든지 당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게 불거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 마약에 관련된 사건이다. 마약이 중점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이 서로 안 됐을 리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버닝썬 때 윤규근 총경이라든지 경찰의 유착관계 유흥업소와 이런 것들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대로 수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봐야 되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긴밀한 수사를 위해서 보안 때문에 말을 삼가하거나 아니면 한패기 때문에 숨기다예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경찰하고 범죄 조직이 이 마약 관련해서 연계된 것 듯한 느낌 받는 게 많았잖아요. 예전에 버닝썬 사건 나기 1년 전에도 그 역삼동이나 강남 그 경찰서 쪽에 형사가 한 명 의문사 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했지만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이상한 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 PD 수첩인가 어딘가에도 그거 나왔었어요. 네. 네, 이상하다고. 이게 그리고 좌우할 거 없이 정치권은 다 뭔가 이제 범죄적인 그러한 행위들이 약점으로 작용하면서 항상 늘 쓰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하지 않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되게 의구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대대적인 마약 단속이 이때 있었다고 했어요. 할 거라고 했었죠. 할 거라고 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묻혀버렸습니다. 아예 취소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가서 현장을 보면요. 국가수에서 와가지고 사건 현장이라든지 그 주변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의아한 것도 또 있죠. 이게 압사 사건이라고 해서 다 그 길목에서 난 것처럼만 얘기를 하지만 그 매장, 술집이라든지 이런 매장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과학수사복 입고 국가수에서 와가지고 막 하얀 옷 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밖에 못 찍었지만, 아마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 한번 가보죠. 자, 일단 그 방금 티르가 얘기했던 부분이 요거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네. 자, 한번 이 사람의 말을 한번 인용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골목길에서 우측으로 가면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 쪽에도 골절 환자가 있었고 제가 본 시신만 한 8구가 됐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압사 현장 있죠? 네. 이 앞쪽에 있었던 여기. 네. 여기가 아닙니다. 얘기했듯이 이 골목길로 올라가서 네. 오른쪽으로 가면 광장이 나온다라고 한 거예요. 네. 여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고 현장은 여기예요. 해밀턴 호텔, 일단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왼쪽. 네,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곳이죠. 여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오른쪽으로 광장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사망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신 8구가 있었고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거리가 실질적으로 걸어보면 꽤 됩니다. 이 압사 사고 현장, 여기 해밀턴 호텔 왼쪽에 있던 환자들이나 시신들을 해밀턴 호텔 뒤쪽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삥 돌아서 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도 못 가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냥 여기서 쓰러진 사람은 여기서 구조해서 병원으로 가든 뭐라든 이 지역에 사는 것이지. 바로 근처에서요. 딴 데 못 가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시신은 뭐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시신이 여기에 있어? 우리가 아는 압사 사고는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왜 있냐고 도대체. 그래서 저희가 의심을 하는 게 물론 압사 사고 난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압사 사고를 최초에 발생시킨 동기가 무엇이냐예요. 근데 그게 이미 다른 여러 아프리카 TV BJ 증언에도 있었지만은 어떤 화재 사고라던가 가스로 추정되는 물질, 기타 등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쓰러져서 길 바깥에서 심폐소생술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인 즉슨 길거리에 대량으로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쓰러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발에 걸려서 자빠지면서 압사 사고가 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하나의 축이 됐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원인이 그거라는 거죠, 원인. 네. 그거 말고 또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그런 게 있죠. 또 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혼잡한 틈을 타가지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밀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난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 사고 현장에 보면 둘 다 시신이 발견된 적이 하필이면 해밀턴 호텔 주변입니다. 그렇죠. 하필이면 여기에. 맞아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여기가 불법 공사가 있었다는 등 경찰 병력이 어쩌자는데 여러분 이태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주변에 여기보다 더 위험한데 더 많아요. 경사가 급격하면서 계단이 있는데 라던가 길 좁아진 데는 무진장 많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러 군데 중에 하필이면 해밀턴 호텔에서만 2군데에서 발견됐냐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 시체가 발견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밀턴 호텔이 아니라 이 길 건너편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증언 인터뷰에서. 예. 그 얘기인 즉슨 이거 압사 이전에 벌써 다른 원인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압사 이전에. 네. 그게 다른 사람이 이미 죽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도라든지 그것에 대한 발표, 공식 발표는 없어요. 오로지 압사 사고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시작한다는 거는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가능성에서 입맛에 맞게 이거는 배제하고 저거는 배제하고 출발을 해버리면 사실상은 정말 원인이 된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그 KBS 영상 여러분 아마 재생해서 보시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저 제목 위에 있죠. KBS 뉴스포 해가지고 네. 이 여자가 증언을 한 것인데 이게 영상을 보시면요. 말소리가 나오다가 갑자기 탁 사라집니다. 영상은 유지가 되는데 목소리가 사라져요. 이 자막을 하시는 속기사분은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을 내보내는 측에서는 이 부분, 요즘에 마약 많이 하니까 잘못 술을 먹어가지고 이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데 속기사가 썼기 때문에 자막 부분에는 밑에 나와 있어요. 네. 하지만 목소리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대충 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약은 탄 술을 잘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 이런 얘기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요거까지밖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추측하기로는 앞에 심폐소생술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개연성이 있죠. 잘못 술을 먹어서 마약된 술을 잘못 먹어서 쓰러진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러한 진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일단은 최근의 사건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마약 사건을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어요. 진짜 홍수처럼 쏠려오는데 저러한 상황을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최근에 있었죠. 그것도. 네. 그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거기에 그 여종업원의 술에다가 몰래 마약을 탄 사람인 그 주범이죠. 주범 한 명도 차량을 타고 급히 도망가는 것 도주한 것 같은데 그 차량에서 죽은 걸로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약을 이제 술에다가 사 먹는 게 잘못돼가지고 너무 많이 과하게 먹어서 이런 사건이 그때 당시 사건이 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클럽이나 술집 주변에서 이렇게 마약이 횡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할로윈 축제가 아닌 일종의 평상시 주말? 이럴 때에도 인파가 조금만 몰린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로윈 축제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더 많았겠죠. 그렇겠죠. 여긴 외국인들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성으로 개방된 지역이에요. 이태원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대마초라던가 마약이 더 많이 다른 지역보다 유통이 되는 우범지역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할로윈 때 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 때는 자발적으로 먹었지만은 아까 앞서 티르가 말했던 사건에도 보다시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타서 주는 바람에 마약을 먹게 되는 사건들이 요즘 비일비재해요. 그 버닝썬 때도 그게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물뽕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그 여성들의 술에다가 물뽕을 타가지고 애들이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잃으면은 데려다가 이제 몹쓸 짓을 하는 거죠. 몹쓸 짓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1대1로 뭐 그 당사자 만나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황상 피해자 거를 제가 막 여러 가지 파헤쳐 봤었는데 어떤 중동 사람 자기가 정신을 들고 보니까 어떤 중동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약간 버닝썬에서는 영업 차원에서 그냥 던져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잘못해서 술에 탄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불거져 나온 캔디 형식으로 먹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거 이태원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솔직히 그 오마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인이 인터뷰한 거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냥 사실에 가깝다라고 봐요. 그건 영상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그 현장에서 그 심폐소생술 했던 사람 의사의 증언에서도 나오죠. 얼굴이 창백하다. 일단 얼굴이 창백한 거는 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네. 네, 마약을 해도 저런 현상은 난답니다. 코피가 나는 현상도 납니다. 물론 앞사이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랑 상관없이 마약 많이 해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신기한데 여자들이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고 사망자 대부분이 소지품이었고 실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그 진술이 있었어요. 그 의사의. 맞아요. 현장에서 그 구호 활동을 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도 굉장히 이제 인터뷰하는 걸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셔서 전문가 수준이겠지만 의구심을 본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실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니까는 이거는 클럽에서 애들이 놀다가 튀어나온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예요. 이게. 네. 왜냐면은 그 실내에 있었으면 옷차림이 가볍다라는 거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수가 모를 거예요. 젊은 층들 빼고는. 그 클럽과 나이트클럽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구별 못해요. 나이트클럽은 그 룸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나이트클럽은 안 가봤어요. 그런데 클럽은 여기가 이제 서서 놀아요. 그리고 부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잡으려면은, 그 부스를 잡으려면은, 거기에 이제 그 자리세를 내야 되는 거죠. 뭐 술을 얼마만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주말에 바쁠 때 이런 특수한 상황이면은 막 몇백만 원도 호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돈 없는 젊은 애들이 여기서 희생자들이라고 표현하면 또 태클 걸 수 있는데, 사망자들이, 부상당한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다수가 젊은 어린 여자애들이었어요. 물론 남자들도 있지만 젊은 여자애들이 중점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애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은 서서 노는 공간이죠. 무료인 곳이죠. 근데 클럽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들어가면 사물함이 있어요. 사물함에 자기 소지품을 다 집어넣습니다. 저도 두 군데를 한 3-4번 가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태원 쪽은 와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클럽이 똑같은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다 갔겠지. 누가 소지품 들고 춤추면서 놀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물함에다가 핸드폰도 집어넣고 내 지갑도 넣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스테이지 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고 춤추고 하다 보면은 뭐 옆에서 대시가 들어와서 술을 준다거나 술을 준다는 게 우리가 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클럽에서는 잔으로 팔아요. 그럼 그 잔에다가 그 잔을 따라주는 사람이 됐던 그 잔을 건네주는 사람이 됐던 혼잡한 상황에서는 뭘 넣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 실내복을 있었고 소지품이 없었다. 신원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도 없었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랬다는 건 클럽에서 나온 애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폐소생술 의사가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해밀턴 호텔 사건 현장 바로 여기 전형적이죠. 여기. 네. 그다음 뒤쪽. 네. 이게 다 이게 해밀턴 호텔을 둘러싸고서 난 사건들 아니야.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클럽에서 일단 1차적으로 어떤 그 원인 제공이 되지 않았나라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왜냐면 클럽에서 그 애들끼리 그렇게 막 약탄술 주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예요. 제가 듣기로도 건너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경우는 클럽에 가면은 그 입구에서 뭐 나눠준대요. 그게 이름이 엑스터시를 캔디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대학생인가? 네. 하여튼 10년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유학생일수록 마약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요즘 젊은 애들 층에서 보면 굉장히 패션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근데 지금 상황에 너무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의 이런 화재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올린 거예요. 글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때 화재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신문기사도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색하면 없습니다. 맞아요.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난 못 찾겠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요즘은요 어떤 기사나 인터뷰 나오잖아요. 네. 바로바로 복사해 놓습니다. 없어질까봐. 맞아. 우리 단체 텔레그램하고 단체 오픈 톡방 있잖아요. 이쪽에 굉장히 신속하게 뉴스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이렇게 일하다가 뭐 다른 거 하다가 업무 보다가 쭉 가서 한번 이제 정주행을 쭉 빠르게 해요. 그래서 기사가 이런 게 있었네 하는데 잠깐 눈 돌리고 오면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는 이분은 유튜버신가 봐요. 구독자도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태원 인명사고 크게 났어요. 너무 혼란스러우니 다들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화재 나고 압사당하고 난리 났습니다. 화재가 났다고. 그러니까 압사당한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화재가 났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언급이 안 되고 있다. 그쵸. 지금도 언급이 안 돼요. 네. 초창기에 잠깐 나오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압사로 기사나고 있는데 압사 아니고 실내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쓰러진 사람들 밖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사건 경위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게 가스 누출 사고로 관심 가져주세요. 이게 이제 여기 뉴스의 댓글인가 봐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압사 사고가 납니다. 네. 아마 이거 초창기 글을 쓴 걸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압사 사고 났어요. 났는데 압사 사고가 나기 전에 벌써 이런 식으로 가스를 누출 사고인지 화재인지, 물론 화재가 나도 가스는 나오니까 해서 쓰러진 사람들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게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네. 예. 그러다 이제 사람들만 밀려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깔리고 아수자란이 됐겠지. 예. 근데 누군가가 거기서 또 밀었다면 아주 더 했겠죠. 예.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어느 슬쩍 다 사라졌어요. 사실 가스 누출도요, 초창기 기사에 조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기사들도 다 사라지고 전부 압사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헤드라인을 본 게 뭐였냐면, 이걸 제가, 아이고, 이것도 캡처를 해둘 걸 하고 했는데, 계란 썩는 냄새가 났다면서, 그 유황 이야기가 헤드라인 그 글씨가 다 들어있었고, 거기에 황화수소라는 이야기도 들어있었어요, 헤드라인에. 그래서, 그러면 생화학 테러의 가능성도 열려있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화재로 인한 가스 누출도 있지만 지금 원인이 되는 폭발적인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난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언론에서는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리고 있어요, 지금은. 네, 근데 이거 가짜뉴스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계속 점점 나와요, 이제. 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뉴스더원이라는 신문 기사였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외국인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은 사람이 무료로 캔디를 나눠주는 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 그러니까 주로 여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 주로 많이 죽은 원인을 일반 그 신문 매체나 방송국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압사 사고에서 희생을 당해 더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여기서도 얘기하자면 외국인이 얘기하는데 주로 여자들이 그걸 많이 먹었답니다. 캔디를. 네. 그리고 이 외국인 이 인터뷰에서 보면은 여성들한테 까서줬다는 이야기도 다른 거를 매체에서는 다른 인터뷰에서 다른 인터뷰에서는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무료로 캔디를 나눠줘서 그걸 먹고 일어난 것이 최초의 이제 발단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캔디 먹고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지원하는 거예요. 아까 앞쪽 전에서 또 뭐가 있었죠? 그 가스 때문에 가스 누출 사고로 사람들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했댔잖아. 네. 그러니까 압사 사고 이전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건은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가스가 됐던 마약이 됐던.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오마르라고 하는 이집트인이 처음 쓰러진 사람의 모습은 마약에 취한 모습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데 아니 마약에 취한 건지 술에 취한 건지 뭐 아니면 빈혈로 쓰러지는 여러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딱 보고 바로 마약이라는 걸 왜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했었던 인터뷰 중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약에 취한 모습이었다라고 했나?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요건 제가 일부 대화를 생략해서 편집만 일부에서 보여드린 거라서 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왜? 이태원이잖아. 이 사람이 이 근처에 사나 보지, 그리고? 이태원에서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우범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태원은 늘 우범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는 거지. 이태원에서 저렇게 쓰러지면 약쟁이. 이게 아주 그냥 그냥 공식화돼 있는 거지, 그냥.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넘어지기 시작한 위치를 이야기해요. 그럴 걸 볼 때 마약이 연루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 위치가 어떤데?
그러면 뭔가 클럽스러운 곳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위에 있는 글씨는 번역은 밑에 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But looking from my side,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번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치.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 말일 거예요, 아마. 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제 입장에서 봤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위에는 번역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약이 연루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렇죠. 네, 거기에 포인트를 보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뉴스 더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아까 신문기사. 그거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 유튜브 채널이에요. 네. 여기에 인터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증언 관련된 것들 지금. 신생업체인가 봐요? 네. 그래서 나오는데 주요 매체에서 안 다룬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외국인도 미쳤다고 지가 이런 얘기를 해서 괜히 그럴 필요 있어? 이 그쵸. 사람은 이걸 자기가 직접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번 이전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약쟁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술에 타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주로 그걸 누구한테 하냐면 여자한테 합니다. 남자한테 2시 불시간에 술에 타서 주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없어요. 그 사람이 게이가 아닌 이상은.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 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 오마르라는 사람의 인터뷰 외에 다른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여자들한테 주로 줬는데 까서 줬다고 했어요. 네, 100% 먹죠. 먹으라고 주는 건데 보통 남자들은 단 것도 안 자고 가니까 거절할 수 있어. 그리고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싫어하죠. 너 이 새끼 뭔데 나한테 이런 거자고. 거부한다고 보통 남자는. 근데 여자애들 더군다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경계심이 많이 없잖아요. 받아 먹는 거지 뭐. 어머 분위기 좋아 이러면서. 그럼 산타크로스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먹고 쓰러졌다고 그러잖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누가 밀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네. 난 이거 민 거는 조작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도 보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민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 저렇게 약이라든가 이런 게 퍼져있고 또 파티라는 거 흥분한 상태가 되면은 한두 명이 선동하잖아요. 금방 물듭니다. 지금 누구 토끼머리다 누구다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지금 네티즌들이. 네. 제가 찾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 보냐면 단순 가담자가 아닌 선동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누군가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최초 선동자를 찾아야지 이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대충 어떻게 된 거냐 보면은 길거리에서 누군가 마약을 나눠줬던 화재가 났던 가스 유출이 됐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 쓰러졌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연기를 피해서 도망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고 엉키면서 자빠지면서 그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굉장한 특이사항이죠. 네, 왜냐면 그 정도 사람들 많이 몰린 게 옛날 때도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사고 안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났던 이유는 그때랑 달랐다는 거지. 마약을 한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부수적인 요인 있죠. 흰연기를 뿌린 사람도 있다는 거 지금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 인터뷰도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목에 톡하고 쏘고 좀 유독한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가짜로 인터뷰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이 심각성을 알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구나라는 느낌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할 일 없어가지고 거기서 가짜로 인터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사 사고가 났어요. 거기가 이 사람이 10만 명이고 5만 명이고 거기는 몰리면은 그냥 똑같아요. 밀도로 보면은. 근데 과거에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독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서 일어났다. 네. 사고가 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자, 근데 사고가 날 수밖에 될 수 없었던 상황을 정치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놈들이 있죠. 아주 재빠르게.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행정참사의 공범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희생자라는 말을 쓰려고 하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거지.
사망자죠, 사고에 의한. 근데 여기 보면 요 밑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모두를 죄인으로 몰아 국가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작태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들은 내 나라 젊은 군인들에게 우길기에 경례를 하게 만들어도 환호하는 자들이고 나라를 팔아먹는다 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다정한 연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단언컨대 젊은이들의 넋이 쓰러지게 만든 공범들이다. 여기서 왜 반일 논쟁이 나와요? 뭔가 이상하죠? 벌써 기사 자체가 선동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여기 자주시보잖아요. 자주시보. 뻔히 하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그 좌파 매체거든요. 우측 상단에 보시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구. 감 오시죠? 지금? 부정할 수가 없어. 지금 누가 이걸 정치 프레임 씌우려는지 감 오시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쪽 계열 사람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 쭉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적하는 원인은 뭐냐?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예요. 그래서 용산 쪽에 병력을 전부 집중시켜서 대통령을 경비하느라 이러한 소박한 민초들의 이러한 희생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인력 부족으로.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건데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하는 거를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얘가 쓴 것 중에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공통적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봐 보세요.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다. 자, 문맥이 중요합니다.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단어가 잘못됐죠. 혈안이 뭐야? 왜 혈안이야? 부정적인 거냐? 마약을 단속하는 게 잘못된 거야? 혹시 마약사범이세요? 성범죄를 단속하는 게 잘못된 거야? 절대. 그게 혈안이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 이 문구를 쓰려고 했다면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돼야 밤낮으로 야간 고충을 토로한단 말도 이게 필요 없어요. 누구나 야근하면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치. 그게 이태원 거기서 경비를 쓰건 청와대 쓰건 상관이 없어요. 늦게까지 쓰면 고충이 있지.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글을 쓴다면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까지 경찰 병력 인원이 700명 이상 집중되었기 때문에 마약 및 성범죄 단속을 위해 이태원에 투입된 경찰 수가 200명밖에 안 돼서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야. 근데 여기에 문장에 보면 고충토로, 그 다음에 마약법 성범죄 단속의 혈안, 이러한 말 자체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여기에 보면은 이 이제 책임론을 가지고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인데 제가 그날 밤에 이제 밤부터 뉴스 매체들을 다 펼쳤거든요. 이제 실시간 방송들 하잖아요. 거기에 유튜브에 댓글들을 보면 키워드가 무능한 정부, 그리고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이 이 키워드입니다. 댓글 부대가 벌써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놈이지. 그날 밤 10시 넘어서 이제 11시 넘어서 이게 뭐 방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틀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새벽에 또 방송을 목록톡톡을 정의방송 쪽에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새벽 3시. 뭐 그쯤부터 다음날 저녁 때까지 계속 댓글 달고 있는 애도 봤어. 닉네임이 완전히 특이하기 때문에 길어요. 엄청 길어요. 구름을 벗어난 어쩌고 저쩌고 긴데 딱 프로필도 딱 그 사진이고. 그래서 쟤는 뭐 하는 데인데 이 시간까지 하나? 댓글 부대인가 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사건이 인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친목단체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정권 교체의 호재로 보고 있는 거지. 오늘 뉴스에 그거 나왔는데 이재명 요즘 웃음 나고 살판 났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딱 내가 일어나자마자 재명이 뭐 찔새 그게 묻혔네 그러면서 이제 톡방에 또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런 걸 예상한 사람은 상당히 많더라고. 그럼. 댓글 보면 상당히 많아요. 바로 올라오자마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숨통 튀어주네. 쉽지 않을 건 알았지만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라. 뭘 사과해? 근데 이것도 보세요. 누가 썼는지 보세요. 여기. 민언년 고문. 답 다 나왔죠? 뭘 사과해? 응?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 사건이 원인이 명확하게 다 드러난 게 아닌데
왜 벌써부터 이거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딱 초반에 그 댓글들 막 그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야 이거 박근혜 세월호 사건랑 똑같네? 똑같아요. 시작이 딱 되자마자 얘네들이 일사불란하게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의 배후도 상당히 의심합니다. 이게 과연 단순 사고일까? 일사불란하거든. 더군다나 마약하면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예수의 집단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이거 아주 깊어요. 그럴 가능성이. 마약 사건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대대적인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방해된 거죠. 그리고 네. 여기서는 마약을 단속하는 것을 혈안이 됐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욕하고 있고. 이거 저희가 지금 일단 이게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량의 압사 사고가 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왜냐 인사불성인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서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묻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기 압사 사고 다른 사건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래는 사망자 대비 부상자가 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수치를 보니까는 한 20배는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부상자 이렇게 숫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물론 치료받는 사람하고 삐까삐까 떠요. 근데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단순히 압사 사고가 아닌데? 라는 거예요. 압사가 아니더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캔디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일사분할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거품을 무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이거 뭔가 냄새가 크게 난다. 사과 무슨 사과? 아니 정부가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사과해? 정부가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뭐 위에서 선에서 누군가 인사조치가 있겠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사건이 윤곽이 나오고 원인 파악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이것도 문장이 이상해요. 이태원 참사 이제라도예요. 그 이제라는 건 뭐야? 늦었어? 지금 사고 이게 10월 31일이에요. 이틀 지났어요? 늦었냐는 거지.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정부가 뻔뻔하게 안 하고 있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과해. 이러면 아니 지금 사고 수습하고 저 때만 해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길을 막아놓고 조사 중인데 뭘 사과해 지금. 물론 사과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고보다도 진상규명이 지금 우선돼야 돼요 지금. 여기 집회실가 앞서 있었다라는 내용도 나오네요. 네, 제가 일부러 노란색 쳐놨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해밀턴 호텔, 그 다음 집회시. 이 세 군데도 경찰이 분산됐습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심해요. 네. 경찰 병력이 이태원 쪽에 집중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쪽에다가 용산 쪽에다가 700명의 경찰을 배치했다고 아까 여기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가. 네. 일단 넘어가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의문점들. 네. 일단 요거부터 보고 넘어가죠. 그 날짜가 하필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했던 날짜와 같습니다. 문재인이 그 있잖아요. 십자가 한반도에 이거 철조망 그 철이라면서요. 그걸로 십자가 빼곡하게 쌓아두고 사진 찍어서 올린 그날. 그 날에 딱 1년 되는 날에 사고가 난 거예요. 네. 날짜가 같습니다. 어허,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 이벤트 하나?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네. 자,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왜 700명 정도가 있느냐. 그 대통령 그 집무실 근처에서 총성으로 의심되는 소리가 다수 발생했답니다. 맞아요. 한 방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뉴스에서 뭐라 난 줄 아세요? 빵꾸랍니다. 타이어 빵꾸. 타이어 빵꾸가 다수 발생할 수 있나요? 이게 그때 우리도 막 새벽에 오픈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단체통하고 텔레그램은 진짜 빨리 올라와요. 신속하게. 엄청 빨리 올라와요. 네. 요즘은 방송 소재를 거기서 찾습니다. 그거 한 번을 뜨면 야 이거 다 넣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그 정부에서도 함구했어요. 되게 조용하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조용히 지나갔어요, 진짜. 근데 사전 단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그게 타이어 빵꾸라고 했어요. 타이어 빵꾸는 여러 번 안 납니다. 뻥 한 번 터지면 끝이에요. 그치. 그 얘기는 뭐야? 어떤 미친놈이 최소한 폭죽은 쐈다예요. 근데 여러분 폭죽 소리와 총성 구별 못합니까? 완전히 소리 달라요. 그거 아세요? 네? 이쪽 근처에 어디였더라?
경찰 관련이었나? 어디에서 총알이 분실됐었어요. 청와대에서 옛날 때. 네네네. 그거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서 총이 구해졌겠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불법인데. 자, 그게 10월 28일입니다. 자, 10월 8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용산 주변 그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다가 경찰 병력 강화 배치하는 거는 상식 아닌가? 그치. 상식이죠. 만약에 안 했다가 사고가 나면 또 모를까 또. 그 전에 이런 총성이 발생했다는데 경찰 병력들 배치 안 하고 또 무고한 또 공무원들이 희생당했다. 이게 나라냐? 어떻게 나올지 뻔하단 말이야. 그렇죠. 저쪽에 병력 배치하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태원에 경찰 병력 안 했냐? 200명 갔잖아. 상당히 많이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 그 인파가 너무나 많았던 거지. 200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인파가 많은 데다가 그 동시다발적인 뭔가 수상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수상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지역을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왜? 사람 때문에. 이거 사고 났을 때도 어땠어요? 그 안쪽에 사람들 밀고 오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밀지 말라고 경찰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 그 안으로. 그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혼자서 진짜 막 핏대 세우면서 처절하게 사람들 오지 말라고 여기 안에 사람 죽어가고 있다고 막 통제하려고 애쓴 것도 보셨죠? 그건 간신히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대부분 못 들어가요, 그 안으로, 그 상황에서.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아니, 사람들이 그 한 군데 정체에 가면 20분씩 있다고 하잖아. 어떻게 들어가. 그래갖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 안 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총성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네. 여기 보면 한국노동조합연맹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정강원 목사가 있었답니다. 정강원 목사는 맨날 해요. 저희 이거 그때 한번 광화문 쪽에 가서 뭔가 이렇게 사인 한번 해준 문재인 퇴진에다가 사인한 적이 있나 보다. 2019년도에. 문자 계속 오죠? 문자가 진짜 계속 와요. 그 폰으로. 계속 오는데 계속 집회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손을 이제 가슴팍에 꽂고 다녔었던 분이라서 그런지 얼마 전에 돈도 받으셨잖아요. 개발로 엄청나게 진짜 이득을 봤죠. 살판 났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서로 엄청나게 사람을 모아갖고 시위를 하는데 거기 경찰 병력을 줄여서 야! 이태원 쪽에 외국인들하고 했던 사람들 많이 인파 몰렸다니까 거기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력 글로 돌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경찰이 줄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좌파 우파 시위대가 붙었어. 그래서 대량으로 패싸움이라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일이 발생했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또 난리쳤겠지. 경찰은 뭐 했냐. 정부는 뭐 했냐. 이게 나라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한정된 경찰 병력을 가지고 지금 그 컨트롤될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쪽 집회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도 경찰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청와대에서는 하필이면은 청와대는 그 용산 쪽 집무실에서는 하필이면은 이상한 그 총기 같은 사건이 났었기 때문에 전날 병력을 강화 배치해야 됐어. 그리고 이태원에 사람들 개떼같이 몰렸어요. 그렇죠. 자, 당신네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배치를 해야 돼?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분산 배치만이 할 수 있는 조치의 최선이죠.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더 이상. 이걸 갖다가 왜 행정의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근데 행정의 문제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건 아닌데 지금 경찰 병력이 대규모로 이렇게 분산된 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정부가 진짜 다 알면서 안 하고 경찰 인력을 놀리면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필요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분산이 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좌파 쪽 매체에서는. 그래서 그게 핑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쭉쭉 가면 의문점들. 그 다음에 외신들의 공격. 외신들이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행정체계가 엉망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등등등등.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외신에서 그리고 이제 그냥 미국 주요 정계에서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월호랑 비슷하죠. 세월호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에서 비슷하다는 얘기는
세월호 사건 때 외신들의 반응과 비슷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세월호와 비교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뭐가 됐던 간에. 그 외신 그러니까 네. 그 외부 미국의 바이든이었나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저 사람 왜 저 얘기를 하지? 이거 프레임 짜고 있네.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랑 비슷하다. 비슷해요. 뭔가. 그때도 외신에서 엄청나게 집중 조명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고 했냐면 샤머니즘 정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그 촛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메인에 다 실어가지고 집중 조명해줬어요. 이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쪽에서도 이제 한국 정부 현장 관리 부실이다.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현장 관리 부실이라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외신들도 지원 사격을 한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란 누구랑 친합니까? 중국. 그렇죠. 자, 그리고 자주시보 친북적이죠. 얘들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행정관리 부실한 얘기하는 애들이 보면 같은 그룹이에요, 지금. 이거를 외국이라고 보지 말고, 지금 그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헤게모니가 바뀌는. 이런 거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거 한 팀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이 연합작전이라는 거를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냉전 구도에서 봤을 때도 그러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의 이익 구조로 봤을 때도 야 이거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정반합으로 해서 어젠다 실현하는 것 같다라는 게 보여요. 왜냐면 마약 공급책이 우리나라에 그 여러 군데에서 미국, 필리핀 할 거 없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그 공급책이 하나를 해가지고 국내에 총책으로 해서 여러 개로 이제 또 소규모로 해서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경쟁 관계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쪽에서 저러한 여론 형성하는 것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화되어서 전복이 되는 것이 가장 누구한테 유리한가? 여길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나라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싹 조금 이제 배제시키고 본인들이 주권을 잡아서 움직이게 된다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넘어오는 그쪽에서 공급만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미국 중심으로 넘어오는 이 루트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시장의 유통팔로의 발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빠지는 게 좋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큰 손들은 이 양쪽의 이런 것들을 정반합으로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 네, 오케이, 당연하지. 자기 조카 죽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YTN에서 할로윈 때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고 어쩌저건데 이게 뭐야? 미국 애들은 관리를 잘한다는 거야? 그럼 왜 학교에 총기 사건은 왜 자꾸 나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아니 왜 정권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대규모로 학생들 막 총기 난사 사건으로 죽잖아. 네. 그럼 미국은 왜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게 관리가 안 될까? 응?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응? 그렇죠.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느낌이 이거 프레임 씌려고 한다는 게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났을 때 그 대통령 탄핵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근데 왜 유독 한국의 대통령한테는 탄핵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왜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미국에서 뭐 탄핵을 대놓고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게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는 게 외신들의 역할이나 외국의 정상들, 그 정치인들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야 도대체. 더군다나 이태원과 여기에서 마을에서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헬로윈 행사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당연하죠. 근데 이걸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게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콩도 이제 존나 쫄아가지고 엄청나게 통제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일본도. 이러면서 또 비교를 하고 해요. 그거 왜 비교하는 거야? 이거 왜냐면 이렇게 해서 반일 감정 조작하는 거거든요. 반일 감정?
하여튼 뭐 일본과의 경쟁 관계. 일본은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냐? 일본은 이게 나라니 이렇게 또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한국 사람들 일본한테 지기 싫어하는 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용해서 내가 이거 봤을 때 이것도 선동이에요. 이거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여기 인도 다리 붕괴 있잖아요. 인도 다리 붕괴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야말로 부정부패와 부실과 온갖 그 복합으로 인한 사고거든요. 왜 애도 안 해? 이거에 대해서는 왜 애도 안 하냐고. 더군다나 인도계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 밑에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 인도계에 피 섞여 있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크게 막 지금 우리나라를 대서특필하고 집중 조명하듯이 안 해요. 그리고 영국의 총리 수냅 총리가 됐는데 그 인도계잖아. 왜 안 해? 왜 우리나라만 해? 자기네 나라 모국에서 사고가 났으면 추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도 있잖아. 이태원 참사 사건은 이번 뭐 매체에서도 다 공중파에서도 동의하는 내용이듯이 어떤 특정 단체가 주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헬로윈 파티라는 그 행사에 참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발생한 인명사고예요. 하지만 이 인도 다리 붕괴 사건은요, 이거는 온갖 부정부패, 건설비리, 각종 것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안전 뭐 관리, 소홀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더 큰 사건 아니야? 일반적인 그냥 사고라기 그런 것과에 비교했을 때 이거는 훨씬 더 명확한 사고 아니야. 사람도 더 많이 죽긴 하구나. 비슷하게 죽었네. 하여튼 그랬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2년이었나? 그 쓰나미 사건 난 거 알아요? 동남아시아에서? 몰라요. 그 푸켓 이런 데 막 사람들 죽고 했었는데 그게 2012년일 거야 아마. 그래요? 네. 2012년 12월 25일인가? 날짜도 특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사람들 대량으로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태국으로 구호의 손길이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아, 우리가 도와준다, 우리가 살려준다,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소홀했던 게 인도네시아. 그리고 문제는 그 쓰나미는 물이기 때문에 액체라서 막 퍼지거든요.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몰랐던 지역이 어디냐? 스리랑카. 그 다음에 네. 소말리아 같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네. 거기까지 쓰나미가 가서 거기도 사람들 날벼락을 맞았어요. 거기서 발생한 쓰나미 때문에. 근데 거기는 구호의 손길도 안 갔습니다. 보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태국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죽었는데 왜 이태원만 이렇게 난리를 치냐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느낌을 제가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굳이 이태원만 강조되고 있느냐. 이거는 서방 국가들이 이 지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대박.